그녀의 그림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일자 눈썹은 상징이 되었죠. 한 번이라도 그녀를 본 적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리 없을 거예요.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평생에 걸친 도전과 고통에서 영감을 받아 뛰어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매우 강인한 여성입니다. 프리다는 태어났을 때부터 미스테리한 베일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1907년에 태어났지만 본인이 그것을 1910년으로 바꾸었습니다. 3살 더 어려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1910년에 시작되어 1920년까지 지속된 멕시코 혁명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멕시코 내전으로도 알려진 이 혁명은 프리다가 사랑하는 조국의 정부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중대한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프리다의 어머니 마틸데 칼데로는 멕시코 오아사카 출신이었고 아버지 빌헤름 칼로는 헝가리계 독일인 후손이었습니다. 또 프리다에게는 3명의 자매가 있었죠. 어렸을 때 프리다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6살 때 그녀는 소아마비 진단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프리다는 평생 다리를 절며 다리의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조금 더 가늘었습니다. 긴 치마를 입는 것으로 이 결함을 숨기려고 했지만 여전히 친구들의 놀림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강인한 성격 덕분에 그녀는 좋은 학생이었고 창의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리다가 의사가 되고 싶게 만든 것은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프리다는 멕시코시티의 라 프리파토리아라고 불리는 멕시코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학교에는 단지 35명의 여학생과 1965명의 남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전 학교 친구들과는 달리 라 프리파토리아의 학생들은 프리다처럼 창의적이고 활동적이어서 프리다는 몇몇 친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썼던 모자의 이름을 따서 자신들을 카추차스라고 불렀고 정치적 논쟁과 조직적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넘쳐나는 에너지로 유명했던 프리다는 이 그룹의 리더 중 한 명이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이 미래의 예술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전차가 버스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쇄골과 갈비뼈 2개, 다리가 부러졌고 발은 짓눌렸고 어깨도 탈구됐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척추와 골반이 3군데 부러진 부상이었을 거예요. 부상이 너무 심해서 의사들은 그녀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프리다의 강한 정신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즉시 아버지에게 미술 도구를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프리다를 위해 특별한 스탠드를 디자인해서 누워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녀 위에 거대한 거울을 놓아주었습니다. 사고 후 그녀가 그린 첫 번째 그림은 버스였습니다. 연필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녀는 그림 그리기가 삶에 힘을 주었고 그것이 그녀의 가족과 함께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프리다가 신체적인 고통만을 겪었다고 생각했다면 틀렸습니다. 프리다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 2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버스가 전차를 들이받았을 때이고 2번째는 디에고를 만난 거죠. 그녀는 사고 몇 년 후에 디에고 리베라를 만났습니다. 프리다는 이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존경받고 경험 많은 예술가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프리다의 작품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둘은 뭔가가 통했습니다. 두 사람은 1929년에 결혼했습니다. 프리다는 22살이었고 그는 43살이었어요. 그는 잘생긴 남자는 아니었고 약간 뚱뚱했지만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이 화려한 커플은 코끼리와 비둘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에고는 결코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번의 결혼 생활도 그의 바람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이 3번째 결혼도 예외는 아니었죠. 프리다는 남편의 수많은 연애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집에서 숨어 지내던 레온 트로츠키라는 혁명가와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한 복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프리다는 시인 블라디미르 마야코프스키와 멕시코 가수 차벨라 바가스와도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프리다는 여러 번 임신을 했지만 모든 임신은 불행한 사고 때문에 유산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절대 안정을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다는 여전히 건강한 아이를 낳지 못했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캔버스에 표현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주제를 반영하는 그녀의 가장 훌륭한 작품은 헨리 포드 병원인데 1932년 디트로이트에서 유산한 후에 그린 작품입니다. 디에고는 양철 판넬과 미술 재료를 가져다주며 아내의 기운을 북돋우려 했습니다.
프리다는 몸이 뒤틀린 상태의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빨간 리본은 탯줄을 나타냅니다. 남자아이 태아가 그녀 위에 떠있고 달팽이가 수술 속도가 얼마나 느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골반 부근의 분홍색 정형외과 도구와 골반 뼈는 프리다가 일생 동안 그림을 그리게 한 버스 사고를 연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침대 및 난초는 자국 모양을 하고 있는데 디에고가 선물한 것입니다. 1939년 남편과의 고통스러운 이혼 후에 프리다 칼로는 상징적인 자화상 2명의 프리다를 그렸습니다. 서로 핏줄로 연결되어 손을 잡고 있는 성격의 2가지 다른 면을 보여주죠. 왼쪽의 프리다에는 상실감에 빠져서 손에 든 가위로 핏줄을 자르려고 합니다. 다른 프리다는 완벽한 심장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디에고의 초상화를 들고 있습니다. 1년 후 프리다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작품, 가시 목걸이와 벌새가 있는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목걸이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지만 프리다는 위험 있게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다는 총 55개의 자화상을 그렸는데 그들 대부분은 동물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프리다는 동물을 사랑했고 개, 원숭이, 앵무새, 비둘기를 반려동물로 키웠습니다. 프리다는 자신의 자화상을 많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화상은 자신의 어려운 삶을 표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940년 프리다는 매우 심각한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디에고는 곧바로 그녀에게 와서 다시 청혼을 했고 그녀는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해가 지남에 따라 프리다의 병세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몇 번의 심각한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953년 궤저 때문에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같은 해 그녀는 멕시코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그녀의 침대에 누운 채 전시회를 참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기 때문에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퇴장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프리다 칼로는 죽기 8일 전에 마지막 작품을 끝냈습니다. 작품은 매우 감동적이고 밝았으며 구성이 간단해 보이지만 표현하고 있는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수박이지만 수박 하나에 쓰인 인용문인 비발라 비다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 만세의 뜻입니다. 프리다는 1954년 자신이 태어난 집에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1955년 프리다가 살았던 집은 박물관으로 바뀌었고 전 세계의 팬들은 여전히 이곳을 방문합니다. 고통과 투쟁으로 가득 찬 그녀의 일생 동안 이 멕시코 예술가는 150여 점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녀의 예술은 다른 형태의 예술에 창조적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유명한 작품인 부서진 기둥은 실제로 장폴 고티에가 영화 제5원소에서 밀라 요보비치의 의상을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셀마 헤이액을 주인공으로 한 멋진 영화, 프리다 같은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로부터 영감을 받은 책과 프리다를 기리기 위한 음악까지 작곡되었습니다.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이자 놀랍도록 강인한 여성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고 삶의 밝은 면에 있는 더 많은 멋진 영상을 확인해보세요.